안녕하십니까. 자외선 소독기를 제조하고 있는 크림메이커의 황규천 사장입니다. 저희가 자외선 소독기를 제조하다 보니까 1월 한 중순부터 마스크가 이제 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사람들한테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자외선 살균기로 마스크를 갖다가 재활용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제가 그때 생각에는 이거 가능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상황이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 그때는 전자레인지니 알코올을 갖다가 뭐 뿌려서 소독한다느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상황에서 저는 그런 것들은 마스크의 성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사용하면 힘들고, 자외선 살균기로는 물리적으로 어떤 그 마스크의 손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저는 확신에 차지만 혹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누가 반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피드백을 받아보고자 2월 초에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이후에 매스컴에서도 나왔지만 자외선 소독기가 마스크를 재사용하는데 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갖다 많이 사용하게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또 문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갖다가 한몫에 해드리는 것이 좀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균구라면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부분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햇볕에 내놓는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햇볕에는 자외선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살균을 하는데요. 자외선은 그 태양에서 나와서 그 지구를 들어오면서 오존층에 의해서 거의 다 반사돼서 외부로 다 튕겨서 나가고 한 1% 정도뿐이 햇볕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1% 들어있는 자외선 중에서도 우리가 소독을 하는 자외선 C는 다시 그 안에 1%이기 때문에 0.01% 정도의 그런 빛에 의해서 우리는 이불과 옷을 살균을 하고 이불의 그 자외선 냄새를 맡으면서 안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또 진화되어 왔고요. 그러면 빛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해봐야 왜 이것이 바이러스를 주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빛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빨주노초, 파남, 보호, 이렇게 가시광선이 있죠. 이 가시광선은 보라색이 그 한자로 자색입니다. 그 자색의 바깥쪽에 있다 해서 자외선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색의 바깥쪽에 있어 적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자외선하고 적외선하고 비슷하게 이제 글자가 되어 있어서 헷갈리시는 분이 많으시는데 전혀 다른 그런 파장이고요. 자외선 중에서도 A, B, C 이렇게 있습니다. C가 살균을 하는 선인데 가장 짧은 선입니다. C하고 인접해 있는 게 X선입니다. X선보다 더 짧은 게 감마선입니다. 자, X선은 우리가 얘기할 때 엑스레이 촬영기 이렇게 얘기하죠. 엑스레이 촬영을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 근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통과를 하고 뼈는 통과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촬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뼈에 부러지고 뭐 뼈에 무슨 뭐가 변형이 되고 그런 걸 우리가 X선 촬영기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감마선은 아마
식품 수입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외국에서 식품이 들어왔을 때 통과하는 곳이 있습니다. 큰 감마 살균기라는 게 있는데 거기를 식품이 컨테이너째로 막 이렇게 들어가서 살균을 합니다.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전부 다 살균된다는 거죠. 다 포장이 꼭꼭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이거는 조직도 통과하고 뼈도 통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뼈 뒤에 숨어있는, 뼈 안에 숨어있는 균들도 감마살균기를 전부 다 죽인다는 거죠. 통과시킨다는 건 뭔가 구멍을 뚫어놓는다는 거고 끌어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X선하고 자외선하고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자외선은 어떤 부분이냐면 조직은 통과가 안 되고 세균은 통과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세균은 통과가 되기 때문에 세균이 어떻게 생겼냐면 DNA가 있고요. 미토콘드리아가 있고요. 여러 가지 부속들이 이렇게 있는 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껍질보다도 이 껍질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 막을 뚫고 빛이 통과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멍을 뻥뻥뻥 뚫어서 죽인다는 거죠. 그러면 바이러스는 무엇이냐? DNA 정보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균이 죽는다는 것은 바이러스도 죽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는 군인이고 이거는 탱크 속에 있는 군인입니다. 탱크 속에 있는 군인이 죽는데 그냥 호롤단신이 있는 군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통과해버리면서 끊어버리니까요. 자, 그러니까 세균을 죽는데 바이러스를 죽는 걸 네가 어떻게 아느냐? 이런 물음은 넌센스라는 거죠. 바이러스 죽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질문 중에 그 바이러스 죽는 건 알겠다. 그런데 신종 바이러스 죽느냐? 실험을 안 해서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옛날에 백인 군인이 있는데 백인 군인이 죽는 거 봤다. 총알에서 죽는 거 봤다. 근데 백인 군인이 없어서 이제 흑인 군인으로 흑인한테 군복을 입혀서 흑인 군인을 전장에 내보내는데 제가 죽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왜? 죽는 거 한 번도 안 봤으니까.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백인 군인이든 흑인 군인이든 죽습니다. 총을 맞으면 죽습니다. 이것은 무엇의 문제이냐면 모든 것이 물리적인 처리 방법이 있고 화학적인 처리 방법이 있고 생물적인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은 가장 강력하고 확실합니다. 화학적인 방법은 이거보다는 좀 더 세밀합니다. 생물학적인 방법은 이거보다 더욱더 세밀적이고 선택적입니다. 예를 들자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갖다가 떼서 이걸 갖다가 망치로 완전히 그냥 가루가 되도록 그냥 때려 부시면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100%, 1000%, 1000% 확실하게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죽일 수 있습니다. 화학적인 방법은 물속에 넣는 겁니다. 그냥 대부분 그냥 죽죠. 그러나 어쩌면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방수만 잘 돼 있고 어떤 특별한 요건이 있으면. 생물학적인 방법은 여기다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좀 파괴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활릴 수 있는 확률이 화학적인 방법보다 더 많습니다. 즉 이런 물리적으로
빛에 의해서 죽이는 방법은 가장 확실하게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바이러스가 죽느냐, 신종 바이러스가 죽느냐고 얘기를 하지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라든지 신종 바이러스가 자외선에서 죽는다는 것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이제 또 많이 하시는 질문에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살균을 하느냐, 이 겉면하고 앞면하고 어떻게 몇 분씩 어떻게 살균을 하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는 중요한 것은 내면이지 밖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살균기가 없거나 햇볕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건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분이 되면 살균하면 더욱더 좋은 것이죠. 왜 그러냐면 습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균이 있고 그 다음에 먹이가 있으면 이거는 대량으로 증식을 한다는 균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서 증식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즉 건조만 하다면, 습기만 없앤다면 우린 대한 증식을 막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 얘기하는데 왜 살균을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독한 균이 있고 약한 균이 있다고 쳤을 때 독한 균 하나가 몸에 들어오는 것보다 약한 균 1000개, 10,000개가 몸에 들어오는 게 더 몸에는 더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예를 들자면 독한 균은 위스키 한 잔, 조그만 거 한 잔이고 약한 균은 맥주 한 2리터 정도를 먹는 거랑 똑같이 몸에 굉장히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것을 갖다가 살균을 할 때 보통 한 평편한 표면이라면 한 5분 이내에 99.99%가 다 살균이 되지만 이건 직물이기 때문에 빛이 오래 닿게 하기 위해서 한 30분 정도를 내부만 살균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의도치 않게 딱 맞는 저희 살균기네요. 크기가. 그러면 네가 뭘 알아서 이렇게 균이 이렇다느니 엑스레이니 무슨 자외선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어떻게 알고 이런 얘기를 하냐를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라대학 화학과를 나와서 화학을 좀 압니다. 4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텍사스대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두기의 일기, 예전 분들은 아시죠? 두기의 일기에서 천재 소년이 의사생활하는 거에 대한 드라마가 옛날에 나왔었는데요. 달라스 메디컬 센터에서 의공학을 하면서 생리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부학 같은 이런 거를 배워서 의학도 압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서울대학병원에서 의료 장비를 개발하는 의공학 연구소에서 10년 이상을 근무한 사람입니다. 즉 의학과 공학을 전부 다 알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외선도 알고 그 다음에 균도 알고 그 다음에 그 두 사이에 어떻게 작동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한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요거를 꺼내서 쓰시기 전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탁탁 튀겨서 사용하시라는 걸 권장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직물이기 때문에 말랐다가 젖었다가 말랐다 젖었다를 되풀이하다 보면,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두세 번 사용한 게 아니라 이 요즘 같은 비상시국에 10번, 20번, 30번, 40번을 주구장창 사용하시려다 보면 이것을 갖다가 자외선에 의해서 조직이 좀 파괴가 돼서 그것이 먼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작은 먼지도 중력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속도가 느리고 빠르다는 거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떨면 털려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털고 그 다음에 착용을 하시면 냄새도 없고, 그 다음에 햇볕에 냄새 같은 그런 햇볕 냄새도 나고, 그러면서 오래오래 여러 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제가 가능하면 여러 번 오래오래 사용하시라는 이유는 요즘 마스크가 딸리고 진짜 필요한 것, 노약자라든지 아니면 의료진한테 마스크는 공급되어야 되고, 가능하면 일반인들, 건강하고 일반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마스크를 최대한도로 여러 번 사용해서 그런 물량들이 그런 진짜 필요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애국하는 길이고, 우리가 다 같이 코로나의 사태를 갖다 벗어나는 길이라고 감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